당대표로 다 복귀를 하셨어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세 분이 대선 패장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과연 무엇이 관건일까요?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끝으로 여러분께 짚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면서 보수 대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걸겠다. 문재인 정부 7개월 동안 난폭, 보복 운전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 문정부에 열심히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친박 청사는 과연 어떻게 될지. 유기준 의원은 홍준표 오늘 생일이시죠? 생일 축하하지만 개파 운운은 듣기 거북하다. 이렇게 원내대표 출마 중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튼튼한 제3지대 다당제 확실히 구축하겠다. 통합론의 내용을 겪고 있죠. 최측근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통합 드라이브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의 100일 성공적이지 못하다. 적폐청산에 동참해야 한다.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문재인 정부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않겠다. 문정부에 대해서. 중도보수 대통합 로드맵을 내놓고 있는데 추가 탈당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유승민 삭풍한설의 당을 잘 간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저는 보수 혁신도 보수 대통합도 신보수 재건도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보수 야당의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보수의 새로운 터전을 세우고 보수 우파의 건강한 대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그 지지율 변동은 하나의 사건만으로, 하나의 이벤트만으로 그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은 저는 축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물이 10도에서 99.9도까지 끓을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99.9도가 되더라도 끓지 않습니다. 10도 때나 99.9도 때나 똑같습니다. 바깥에서 보기는. 그런데 그게 계기가 있을 때 0.1도 차이로 이제 끓게 됩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강하게 일관되게 반대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분명히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양무석 박사부터 해석을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일단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분들의 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치 노선이 뭔지, 정책 노선이 뭔지,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 3당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못 합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그 3대 혁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적 혁신, 조직 혁신, 정책 혁신을 이야기했는데 뭐 인적 혁신, 조직 혁신은 마무리가 됐다고 12월 달에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정책 혁신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과 유승민 의원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홍준표 대표의 차별이 뭔가 박근혜 있냐 없냐의 차별 외에 유승민 의원은 또 무슨 차별을 보여줬으며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극중주의 이후에 갑자기 공화주의를 들고 나오거나 그래서 새정치 극중주의 공화주의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변절주의인지 아니면 정치공학주의인지 좀 알게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저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는 저는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진 사람으로서 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든 저 세 분이 한 정당을 이끌어 가시는 대표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한 정당을 이끌어가는 대표로서 내 리더십의 문제는 뭔가 이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천착하면서 보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들도 떨어진 분들이에요. 뭐 혼자 그렇게 떨어졌다고 좀 큰 걸 떨어져서 그렇지. 저는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닮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선 행보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뵈면은 그 예. 추석 때 예. 뭐 교통안내원, 뭐 교통통신원 역할도 하고, 예, 예. 뭐 칼국수도 드시고 또 뭐 시도 긁고 이렇게 하면서 예. 국민들과 좀 친숙하려는 어떤 홍보전을 하셨는데 예. 이 대통령도 그렇고 나머지 세 대표도 지금까지 예. 대통령 선거를 너무 빨리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보통 한 1년 맞아요. 정도 선거를 네. 그렇게 경선하고 선거 가죠. 치료가 해야 되는데 네, 그냥 한 딱딱 6개월 만에 했죠. 치러버리니까 예. 아직까지 이게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도 두 여진이. 번지 이게 뭐 구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그래서, 지금 얼마 없어서. 예, 그래서 예. 지금 저 대통령 예. 후보인 것처럼 자꾸 네. 언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저 10초씩만. 저희 세 분 다 답답하실 것 같고요. 저 세 분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답답합니다. 예, 세 사람의 현실과 이상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는 야권의 본색이라는 그 이상의 문제는 현실을 막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중도라는 중도와? 게 가치를 지향하는데 호남이 지금 걸림돌이고. 그렇네요. 그리고 저 유승민 그 지금 대표는 대표는 자강론을, 자강인데 네, 문제는 내세웠지만. 당의 지금 비교섭 단체라는 거예요. 예,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고. 정기남 소장. 저 마무리. 강론보다는 총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 예, 패배자의 위치로 빨리 돌아가시라는 것. 예. 세 번째는 재수하면 우리나라 대선의 역사를 보면 다 재수해서 대통령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네. 이회창 총재라고 하는 실패 사례가 있다는 것을 꼭 반면 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6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청산에 동참해야 한다.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문재인 정부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은 하지 않겠다. 문정부에 대해서. 중도보수 대통합 로드맵을 내놓고 있는데 추가 탈당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유승민 삭풍한설의 당을 잘 간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저는 보수 혁신도 보수 대통합도 신보수 재건도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야만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보수 야당의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보수의 새로운 터전을 세우고 보수파의 건강한 대통합. 당대표로 다 복귀를 하셨어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세 분이 대선 패장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과연 무엇이 관건일까요?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끝으로 여러분께 짚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면서 보수 대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걸겠다. 문재인 정부 7개월 동안 난폭, 보복 운전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 문정부에 열심히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친박 청사는 과연 어떻게 될지. 유기준 의원은 홍준표 오늘 생일이시죠? 생일 축하하지만 개파 운운은 듣기 거북하다. 이렇게 원내대표 출마 중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튼튼한 제3지대 다당제 확실히 구축하겠다. 통합론의 내용을 겪고 있죠. 최측근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통합 드라이브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의 100일 성공적이지 못하다. 적폐. 야당이 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분명히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양무석 박사부터 해석을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일단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분들의 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치 노선이 뭔지 정책 노선이 뭔지 어떤 정체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 3당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못합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그 3대 혁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적 혁신, 조직 혁신, 정책 혁신을 이야기했는데 뭐 인적 혁신, 조직 혁신은 마무리가 됐다고 12월 달에 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그 지지율 변동은 하나의 사건만으로 하나의 이벤트만으로 그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은 저는 축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물이 10도에서 99.9도까지 끓을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99.9도가 되더라도 끓지 않습니다. 10도 때나 99.9도 때나 똑같습니다. 바깥에서 보기는. 그런데 그게 계기가 있을 때 0.1도 차이로 이제 끓게 됩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강하게 일관되게 반대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예. 정책 혁신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과 유승민 의원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홍준표 대표의 차별이 뭔가 박근혜 있냐 없냐의 차별 외에 예. 유승민 의원은 또 무슨 차별을 보여줬으며 네, 그다음에 마무리하십시오. 예. 안철수 대표는 극중주의 이후에 갑자기 공화주의를 들고 나오거나 그래서 새정치 극중주의 공화주의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변절주의인지 아니면 그 정도만? 정치공학주의인지 좀 알게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저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는 저는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진 사람으로서 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든 저 세 분이 한 정당을 이끌어 가시는 대표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한 정당을 이끌어가는 대표로서 내 리더십의 문제는 뭔가?